안녕하세요. 2월 1일 일과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집사람하고 저녁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지금 허거 무한리 필드 나왔거든요. 허거 이렇게 허거집 앞에 밥 먹으면서 또 뭐 떠들라고 영상 켰습니다. 이렇게 양념장도 대충 뭐 국가할 뭐 뭔지는 잘 몰라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먹어보고 뭐 직원분들이 제조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식성이 좋아서 대충 뭐 국가할 거고 섞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이 양념장이 이렇게 허거 저도 몇 번 안 먹어봤는데 애들이 하도 허거에 해서 허거가 아니라 마라탕이죠. 마라탕. 허거하고 마라탕이 같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간신히씩 검색해서 온 거는 아니고요. 집사람이 친구들하고 먹어보고 맛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와서 먹어봤거든요.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샹원이라고 써있네요. 샹원 허거 무한리필집입니다. 뭐 중국 음식인데요. 뭐 순풍, 중국 순풍 같은 거에다가 고기 볶은 건데요. 배달 완료했어요. 나중에 제가 잠깐 외국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한테 잔소리 들은 외국인 친구도 기분 나빴겠지만요. 오늘 저도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건설 노가다 외국인 실태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실태죠. 누구한테 뉴스에서 들은 실태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실태를 답답한 마음에 점심시간에 동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야기를 좀 더 떠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회사에 10명이 우즈벡 친구가 6명 외국인이 6명 정확하게 6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출근해서 반반씩 나눠서 두 팀으로 나눠서 기운이 작업을 했는데요. 일로 보면 어쨌든 노가다가 험한 일이라는 거는 사실이죠. 험하다가 보면 노동일이라는 거죠. 몸으로 하는 일이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험하다는 표현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험한 일이 매일 험하냐?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매일 그렇게 험한 일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험한 일, 아니면 골 빠진 일이 매일 하게 된다면 누군들 노가다 생활을 버티겠습니까? 어느 날은 시대만 없고 빡센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운 좋은 날은 크게 육체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일상을 버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외국인 친구나 내국인이나 일상을 벌려면 몸을 움직이고 몸을 부려서 관리자가 오더를 내는 일 양을 처리함으로써 그날 일당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 본 친구도 있고요. 며칠 작업을 같이 한 친구도 있고요. 당연히 문제가 됐던 거는 며칠 같이 일을 해본 친구겠죠. 그동안 저도 주의 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뭐 오야지에서 관찰을 한 것이 아니고요. 동료 입장에서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배려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도움을 줘야 되면 도움 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작업 중에는 발생이 되거든요. 제가 우선 생각하는 배려는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우선 제가 작업하는 거를 아이고 뭐가 입에서 튀어나갔네요. 제가 경험해온 작업이라면 제가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언어가 필요 없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앞사람이 내 동료가 따라하는 대로만 하면 크게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한국인, 내국인 동료하고 이럴 때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지시 받은 대로 일을 해맡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건넬 것도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노가다라는 것은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똥손을 하루 종일 10층에서 9층 내려오고 9층에서 8층 내려오고 그 안에 작업 과정은 조금 차이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뭐 종이 박스를 치운다 그러면은 박스의 개수의 차이기 10층이나 9층이나 박스 치우는 작업은 똑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층의 박스 작업을 지켜보라는 관점에서 아무 말 없이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따라한다고 시작은 같이 따라서 하는데요. 5분, 10분만 돼버리면은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은 빡궁 주스라 그러면 철근 주스로 다니고요. 철근 주스로 다니라 그러면은 뭐 타일 쪼가리 주스로 다니고요. 이런 식이죠. 손님들이 많네요. 지금 거의
20석 이상 되는데 두세 석 빼놓고는 만석이고 예전에는 뭘 기다렸다 먹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걸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어가 안 되니까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일을 못 따라온다는 식이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하는 일에 굳이 대화가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평소 작업이 9층에서 10층에서 하던 작업 8층 내려간다고 갑자기 박스 치우다가 철근 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다른 작업이 있어서 제 영상에서 보다시피 청소를 하다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가다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양중으로 바뀌죠. 그럼 양중도 마찬가지죠. 어제 영상에서도 석고보드로 옮겼지만요. 석고보드 한 장 옮기나 100장 옮기나 1000장 옮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층에 옮기나 9층에 옮기나 작업 패턴은 똑같죠. 층만 달라지는 거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안 나지. 그 해주는 것이 안 나지는. 일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일을 시켜놓으면은 쉬운 일을 찾아서 쉬운 일을 자기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시간 때우는 개념이죠. 두 번째는 말이 안 통하니까 지시사항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도 늘 하던 거 2층에서 예를 들어서 9층 내려가서 작업을 하라 그러면 손짓으로 9층 정도는 의사소통을 해서 내려보내면 9층에 안 내려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9층 내려가서 8층 내려가서 7층이 내려가는 거를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7층에서 갑자기 1층으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일을 해도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손짓 발짓으로 10층, 9층, 8층, 7층을 내려오는 거를 의사소통을 손짓 발짓으로 했고요. 그거에 크게 만족을 안 주는 거지. 어쨌든 작업 관리가 됐든 같이 일하러 간 우리 한국인 동료가 됐든 말을 모른다는 관점으로 작업 지시와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우즈벡 친구들 얘긴데요. 어느 정도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제 경험으로는 한 30%에서 40%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반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오도도 받죠. 일도 하고 또 언어 안 통하는 우즈벡 친구들 서포트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공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짜 있는 줄 알고도 산 시절이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어느 시점부터 세상에 공짜 없다는 진리를 몸소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요. 또 실제로 저도 제 일을 했었고요. 공짜로 거저 월급 받아가려는 친구들은 저도 경험을 한 바는 있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아 어딘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세월 사회까지는 크게 그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모습은 못 봤습니다. 아니야말로 회사 일을 내일같이 하다 보면 진짜 그 회사가 내 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친구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업종에서 자기가 개업하는 경우는 봤어도요. 어영부영 하면서 물론 사장님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아까 아니 우산동까지 지나가지 않았어? 노가다라면은 그 노가다 업종에 오야지가 돼서 크게 성공하는 걸 전 주위에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너의 일을 내일같이 하기는 상당히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스타일. 막말로 얘기하면은 아니 물보다 잘도 옮기는 제가 무슨 서비스업도 아니고요. 건설 노가다 용용 일을 하는데요. 제 표현으로 외국인 친구를 아니야말로 밑까지 닦아주는 판입니다. 모르세요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그 친구들을 저희도 같이 동료로서 같이 일이 안 나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당연히 외국인 친구들을 고용하는 업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한 잡부 일을 할 노동력이 부족한 게 한국 현실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은 같은 동료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돈 많은 나라에, 자국보다 돈 많은 나라에 같은 시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는 분명하겠죠. 당연히 크게 보면 그런데요. 작게 보면 같이 일하는 형 동생이거든요. 국적만 달랐지. 당연히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같은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어가 통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풀 수 있는 실마리도 있고요. 또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서로 피해가는 수도 있습니다. 아, 입에서 뭐가 자꾸 튀 나와가지고 보기 안 좋은데요. 자, 그거는 편집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느낀 것은요. 아, 그러니 참 한 친구 얘인데요. 자, 너무 답답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콩글리시로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작업 선임자가 저한테 외국인 데리고 일하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선임자가 이제 볼 일이 있어 잠깐 자리를 비운다든지. 그럼 제 나름대로 작업 지시를 하면은 작업 지시할 때마다 자국어로 그 친구 자국어로 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작업 지시한 게 박스를 주셔라 그러면 박스를 천천히 주실까요? 많이 주실까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사람인지라 제 말에 안박하는 느낌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뭉쳐가지고 그냥 18 소리도 했는데요, 솔직히. 이게 내가 보기에 네가 해갖고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이 피니까 이제 마음도 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앞서서 나가는 게 길이야.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현명한 건지도 모르죠. 일은 적당히 하고 일당은 얼마가 됐든 그 내국인하고
거의 정확하게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아무튼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 일을 했다가 보면 이제 우리 저기 통장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쓰기는 임금을 똑같이 씁니다. 근데 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더 뛰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현실적으로 수수료 떼는 건 제가 떼는 게 아니거든요. 인력사무소에서 떼는 거니까. 그럼 일하러 나가면 찍히는 금액은 똑같다는 거죠. 15만 원이 15만 원, 16만 원이 16만 원. 물론 그날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종류가 있으니까요. 다른 작업을 한 친구는 그 작업 임금에 대해서 일당을 받으니까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게 양종 청소라고 보면은 양종이면 양종, 청소면 청소 단가가 정해져 있죠. 외국인 친구도 15만 원이면 15만 원. 회사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마찬가지고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이는 인력사무소 수수료 차이일 겁니다. 어쨌든 똑같은 임금을 받고 나와서 본인이 의도를 했던 의도를 안 했던 말이 안 통하는 관계로 당연히 벤치 못 갖고 옵니다. 영어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우리 벤치가 영어 아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도 모르는 친구 있습니다. 망치도 모르는 친구 있습니다. 재미가 없지. 망치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말을 하게 되죠. 물론 눈치 빠른 친구들, 한국어 조금 아는 친구들은 알아듣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망치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겠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 처음 나온 친구 같은 게 언어가 안 되는 친구는 그럼 망치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하고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하면 작업은 제가 주도를 해도 망치가 들어 저 혼자 내려갔다 와야 돼. 그 친구는 작업 선임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대기하고 있겠죠. 이런 식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언어가 안 되면 맡기는 일에 대해서는 다 한국인, 외국인이 하게 되고요. 일도 마찬가지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우리는 작업 지시 내용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를 봐야 되거든요. 언어가 안 통하는 친구들 곁에 그럼 당연히 한 박자 느리죠. 그러면 당연히 한 박자 빨리 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연히 한 걸음 빨리 간 만큼 이 친구들이 한 걸음 빨리 다가와주면 일단 일량으로 밀착하게 일을 하고 퇴근하게 되는데 한 박자만 느린 것이 아니죠. 실제로 심한 경우는 두 박자, 세 박자 여기 왜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은 어쨌든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시발 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지가 알고요. 어쨌든 문제를 풀려고 시발 소리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발 소리를 해도 소리 없는 메아리입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왜 화가 났는지 시쳇말로 실실 쪼개면서요. 이 사람 화났나 보다 하는 식이에요. 저도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몇 번 안 오는 동영상에서 매번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게 되죠. 제 와이프여서 당연히 관심 있고 입에 달렸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뻐서.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그 편견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겪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동료가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모르겠어.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니면서 계속 통화로 음식 읽혀가지고 내가 음식점에 몇 시쯤에 어디를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노가다 가서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런 얘기가 우리 현장 같이 인력사무소에 나갔던 과장님하고 얘기 중이에요. 일정 직종에서는 건설 직종에서는 실제로 외국인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회사라 보면 인테리어 사장부터 직원까지 또 직원의 저희 마냥 인부까지 인부라고 하면 일용직이죠. 월급제가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요. 건설 직원 일용직이 꽤 많죠. 직원보다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다고 제가 오늘 들었는데요. 실제로 100% 외국인으로 운영되는 그런 이제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몸소 체험해보니 이것이 거의 현실이 되었구나 했는데 지금 당장 현실이 돼 있답니다. 어쨌거나 이 동영상을 보는 우즈벡 친구들 몇몇 친구들이 경험했듯이 저도 노가다에서 밥 이렇게 사 먹지만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밥도 사게 됐고요. 사달라 소리도 안 했죠. 어쩌다 보니까 밥 대돼가지고 밥 먹을 때 밥도 먹었고요. 제가 바빴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배려를 했죠. 왜? 국료니까. 또 내일 현장에서 만나면요. 기분 좋게, 위험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하루 일과 하루 자고 같이 하면 최고 좋죠. 근데 어쨌든 오늘 느끼기에는 이건 동료애가 아니고요. 동료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게 동료애로 일을 손을 거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일을 자꾸 만드는 택이죠. 저도 3년 차지만요. 처음에는 내 고집대로 혼자 하는 경우는 내 고집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일을 하죠. 혼자 작업하는 경우에. 근데 둘, 셋만 모여도 방식이 다릅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박스를 청소해야 돼요. 누구는 칼로 테이프를 뜯는다든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저도 말없이 따라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업 효율도 좋고요. 효율이 좋은 만큼 일이 힘들면 그렇게 안 하죠. 일도 쉽고 효율적인 거.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지도 일량 많이 해놨으니까 좋아하고, 우리도 일량 많이 했어도 힘은 더 힘들고요. 그런 것을 저는 늘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는 만큼 그렇게 추천하면 말없이 따라 해봅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치된 판인데 이 친구들은 뭔 작업 지시만 하면 본인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꺼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따뜻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서로 가자 그러면 일단 서쪽은 아니라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서쪽은 아니라는 거죠. 일 자체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우리말로 눈치 보는 거죠. 현장에 나오면 오야지 눈치 본다는 게, 오야지가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오야지를 자꾸 깊숙하게 되죠. 근데 사실 제가 외국인 얘기를 하려고 외국인 얘기를 꺼낸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현실이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말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하고는 소통이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또 표면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이런 인력시장에 노가다 시장에 진입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단점으로 얘기하면 꽁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이겠죠. 내국인은 문제가 없고 외국인만 문제가 있냐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가 경험한 외국인 사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은 잘하는데 외국인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외국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외국인하고 지금 한 2개월 사이에 일을 저도 이렇게 단체로 3명, 4명, 뭐 6명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한두 명 정도는 같이 해본 경우는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왕왕.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 하니까 약간 공정심이랄까요? 단체 행동이랄까요? 파가 갈리는 느낌 분명히 있고요. 그럼 파가, 외국인만 파가 있었느냐? 국내인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이야기도 꽤 많습니다. 언어가 통해도 마음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 부분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실제로 노가다 현장에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이나 또 경제적으로 2년, 3년, 5년 정도 하면 자국에서 알뜰히 모으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걸로 저는 그동안 쭉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기도 했는데 최근에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풍으로 우즈벡인데요. 건물이 꽤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건평만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친구가 차가 세 대인지 다른 친구 얘기를 했는지 저도 이게 통역도 아니고 그들이 이제 손짓발짓 하는 거니까요. 세대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럼 세대 한국에 와서 노가다 일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이제 가정 경제를 읽었다는 얘기죠. 제가 오해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정말 비싼데 왠지 알아? 그때 저는 어떡하나 저떡하나 저와 같이 긍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요. 적어도 같은 나라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구분 지을 이유도 없고요. 구분 줘봐야 좋을 것도 없습니다. 서로 세상을 띄고 보는 거거든요. 너는 좋고 나는 좋고 너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돈을 벌어먹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사람 내가 당연히 사공리 둘만 해도 그런 거에 비하면 물길 따라 내 목적지 가기가 그렇게 숱하지는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듯이 적어도 자국민, 외국인 따지지 말고 같은 현장에서 공유회를 쫓고 받아준다면 그리고 오늘도 물어보니까 나이도 제가 그 친구들보다는 위더라고요. 형님은 굳은 일, 마른 일, 하자면 더러운 일 다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하자면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했는데도 몰라요. 먼지가 잘못 누른 옷을 입고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요. 제 바지는 허연데 그 친구 바지는 청바지를 입어서 그런지 먼지 탄 것도 잘 안 보여요. 장갑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낀 장갑이 저는 다 했는데요. 그 친구는 물론 안 힘들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제 장갑보다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미친놈이죠. 일단은 뭐 아냐면
꿀땅 벌어서 제가 부자 될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장갑이 멀쩡할 정도로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 친구들을 다그쳐서 어느 정도는 동료애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서포트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불편하니까, 제가 힘드니까. 엊그제는 우리 한국 분들 5명이서 일을 했는데요. 물론 그분들 각자 개인 능력도 있으셨고요. 경험도 있으셔서 다미안말로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일을 재미나게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요, 진짜 아니야말로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스트레스 받아도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감봉 중이라 우리 집사람이 지금 유튜브하고 얘기하니까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밥맛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집사람 챙겨야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 우주가 친구들, 오늘 내가 조금 심한 말 한 건 사과하고요. 또 제가 사과 드리는 만큼 친구들도 한국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을 한 건 잘못이지만요, 욕을 안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저 사실 욕을 잘합니다. 나이 어려서부터 욕을 하도 잘해가지고요, 저도 지적받기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욕을 안 했죠. 아무튼 우리법 친구들한테 당구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돈 많이 버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노동운동에서 만나는 한국 동료들은 어쨌든 싫어도 좋아도 우리가 친구들에게는 한국말을 조금 더 모르는 친구들이 같이 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역사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통역사 8시간 근무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일당으로 보면 30만원, 50만원 갖고 통역사 못씁니다. 어쨌든 그런 통역사의 능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통역사 역할을 하니까 조금 더 눈치 빠르게 행동해 주시고, 누가 봐도 모르게 하는 행동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 같은 사람 노동 현장에서 더 부드럽게, 안전하게, 기분 좋게 일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싶어서 오늘 밥 먹으면서 너무 오래 떠들었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니까 다음 영상에 또 많이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손가락이 좀 아야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 아이고,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예.